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공개적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책임을 물은 건데요. 김현아 의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세요, 의원님? 아닙니다. 이 정도 각오하고 있었고요. 예상하셨습니까? 예, 윤리위에 회부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네, 오늘 당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당 요구를 이제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 했었는데 안 받아들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네, 아마 이게 정치 속성상 예.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지금 바른정당도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한 경우이고요. 네네. 예, 이전에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을 지지해서 얻은 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떤 도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아마 당원 당규상 그럴 수가 있는데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바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이때 우리 김현아 의원에게 김현아 의원께서 듣기에는 별로 달가울 거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네. 잠깐 어제의 말씀 잠깐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가야죠. 그러면 출당 조치를 해줄 무슨 수도. 걱정입니까? 왜 우리한테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마음이 그렇게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면 네. 국회의원직 같은 건 딱 버리고 가서 정치를 국회의원직을 가지고야 정치합니까? 예. 이게 비례의 초선인 것 같은데 네네. 처음부터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되죠. 정치 그렇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네. 예, 임명진 위원장의 어제 이 인터뷰 내용 혹시 접하셨죠? 기사가 되기도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은, 조금 저는 오늘 징계위의 징계 내용보다는 임명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가 조금 더 서운하기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일단 정당법에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보고 자꾸만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출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예. 근데 저를 출당시키지 않는 거지 저한테 자꾸만 탈당을 하시라고 하시는 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대위원장님이나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는 혁신을 하고 있는지 예, 제가 왜 이렇게 사실은 그 당 안에서 그냥 가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른정당에 가서 참여를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지라고 좀 돌이켜보면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국회의원이 첫 당선이 되고 당 대변인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때도 처음에 똑같이 지금과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대위에서도 대변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당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다시 대변인을 하면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국감에서 보이콧 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당이 어떤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당 안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개진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뜻을 좀 같이 하는 여러 의원들이 그것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고 이번에 최순실의 국정조사 특위에서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런 어떠한 진정한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그만두고도 사실은 당의 요청에 의해서 로텐다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대변인도 아닌데 왜 그것을 낭독해야 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제 개인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책임 여부를 따라서라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되기 전에 비상시국 회의에서도 정말 당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에 많은 모임에 참석을 했었고 또 의견 개진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당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싶었고 네. 바라건대 출당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적법하게 당을 옮길 수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탈당을 저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독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를 그러니까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윤리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이른바 친박 핵심들을 그러니까 이른바 솎아내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되고 있는데 네.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당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당이 환골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단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당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예. 대표적으로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들에게 어느 처분도 하지는 못했고 있고요. 예예. 네. 그다음에 윤리위를 구성하거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전국 상임위가 처음에 무산이 됐고 네. 또 두 번째 구성하는 가운데서도 인적 수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네. 강제로 면직을 하면서 그 정적 요건을 갖추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제가 정당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건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라고 보고 있고요. 예예. 아무리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인적 청산을 얘기하시고 혁신을 하시지만 그 방법적인 절차가 옳지 않다고 하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안에 인적 청산 끝낸다 그러면서 그 대상으로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등등의 이름이 직접 거명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름만 거론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쪽에서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아직까지 소명서도 내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소송을 하고 계신데요. 예예. 일단은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윤리위원회는 사실은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그런 거칠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의 어떤 행위가 그런 지금 인적 청산에 있어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대통령의 탈당 문제도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비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든 당규에서 네.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것을 처분하는 첫 사례로 만든 것 자체는 사실은 뭐 저한테는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것은 3년 동안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 투표권이 없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예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예,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임명진 위원장의 이제 그 말 가운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 신념이 있으면 직과 관계없이 신념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애청자 가운데 1192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명분이 좋으면 고 박세일 의원님처럼 의원직을 던져도 진정성은 국민이 합니다. 정치 오래 하시려면 지금의 손해는 나중에 이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비례위원들 중이나 다른 분들 중에 정치를 오래 하고 싶어서 뭐 눈치를 보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정치를 오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던 아니던 네. 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뜻을 저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정당만 보고 자신을 뽑아준 국민과 그분을 공천한 정당에 대한 배신이다. 네.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김연아 의원을 보고 뽑아줬겠냐, 정당 보고 뽑아준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정당을 배신하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패권주의 정치의 아주 정당 정치의 대표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런 생각 때문에 새누리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그동안 자기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위에 눈치를 보고 정치를 했던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에 대한 비례대표는 이미 분당에서 나온 30%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도 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예.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절대로 당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지 말고 버티라고 나는 김 의원을 지지한 새누리당 지지자였다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 네. 혹시 그 비례대표 다른 의원들과 그 의견을 좀 나눠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마음은 정말로 그 같이 바른정당에 가고 싶지만 비례라는 이유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의원들이 있습니까? 예, 조금 더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확인을 하셨습니까? 한 3명 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 빼고 3명? 네. 예,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출당 조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그렇게 의사표시를 했을 때 지금 저같이 네. 공교롭게 출당도 되지 않으면서 네. 사실은 뭐 윤리위에 해부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오늘 그 중징계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의원이 그렇죠. 네. 주어진 의정 활동을 소신껏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이걸 받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의정 활동에 축을 놓는다면 새누리당에 있으면 못하고 바른정당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이 있나요? 아니요. 딱히 그것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지금에 와서 꼭 지금 출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의정 생활의 목표는 아니고요. 예, 다만 저는 새누리당의 혁신을 바랬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잘못된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비례초선으로서 사실은 그것을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같이 힘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관철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또 하나 제가 정치 생활을 처음 하면서 뭔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는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모임을 하시면서 제가 거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저는 지금도 뭐 거기 바른정당의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정당원은 아닙니다만 거기 가서 제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쪽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비대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박 핵심을 인적 청산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은 새누리당 혁신의 핵심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과연 그게 되겠느냐라고 조금 아까 이제 의구심을 표해 주셨는데 그게 되겠느냐 말겠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정말로 새누리당 핵심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건 동의를 하세요? 네, 일단 저는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출발점?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 외에 더 혁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은 저는 새누리당이 추구했던 그동안의 모든 정강 정책을 제가 이번에 나와서 보게 되니까 바른정당의 정강 정책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 약간의 노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사단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실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정부 여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여당의 특수성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일반적으로 그냥 방어하고 또 그것을 그냥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낮았던 게 최근에 제가 봤던 모습이고요. 결국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서 정책의 올바른 목표는 국민의 행복, 또 국민의 어떤 안전, 국민을 향해 보는 정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의 혁신의 과정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일단 그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태까지 정치사에 총선에서 실패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자들이 물러났던 건 다 공통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례대표죠.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우리 그 김연아 의원에게 김연아 의원께서 듣기에는 별로 뭔가 달가울 거 없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잠깐 어제 말씀 잠깐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가야죠. 그러면 출당 조치를 해줄 수도. 걱정입니까? 왜 우리한테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마음이 그렇게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면 국회의원직 같은 건 딱 버리고 가서 정치를 국회의원직을 가지고야 정치합니까? 이게 비례 초선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되죠. 정치 그렇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예, 임명진 위원장의 어제 이 인터뷰 내용 혹시 접하셨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대위원장님이나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는 혁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사실은 그 당 안에서 그냥 가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른정당에 가서 참여를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지라고 좀 돌이켜보면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국회의원이 첫 당선이 되고 당 대변인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똑같이 지금과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에서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은, 조금 저는 오늘 징계위의 징계 내용보다는 임명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가 조금 더 서운하기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일단 정당법에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보고 자꾸만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출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예, 예. 예, 근데 저를 출당시키지 않는 거지 저한테 자꾸만 탈당을 하시라고 하시는 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른정당이라 이런데 했었는데 안 받아들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네, 아마 이게 정치 속성상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지금 바른정당도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한 경우이고요. 네네. 예, 이전에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을 지지해서 얻은 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떤 도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마 당원 당규상 그럴 수가 있는데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바로 임명진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공개적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책임을 물은 건데요. 김현아 의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세요, 의원님? 아닙니다. 이 정도 각오하고 있었고요. 예상하셨습니까? 예, 윤리위에 회부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네, 오늘 당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3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공개적으로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책임을 물은 건데요. 김현아 의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속상하세요, 의원님? 아닙니다. 이 정도 각오하고 있었고요. 예상하셨습니까? 예, 윤리위에 회부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예. 네, 오늘 당에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당 요구를 이제 바른정당이라 이런데 했었는데 안 받아들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네, 아마 이게 정치 속성상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지금 바른정당도 새누리당에서 분당을 한 경우이고요. 네네. 예, 이전에 새누리당에 계셨던 분들을 임명진 위원장이 어제 이 인터뷰 내용 혹시 접하셨죠? 기사화 되기도 했으니까. 네.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은 조금 저는 오늘 징계위의 징계 내용보다는 임명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가 조금 더 서운하기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일단 정당법에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으면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지 않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보고 자꾸만 자진 탈당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를 출당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예, 예. 예, 근데 저를 출당시키지 않는 거지 저한테 자꾸만 탈당을 하시라고 하시는 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비대위원장님이나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이 원하고 있는 혁신을 하고 있는지 예, 제가 왜 이렇게 사실은 그 당 안에서 지지해서 얻은 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그 부분이 그렇게 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떤 도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아마 당원 당규상 그럴 수가 있는데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바로 임명진 비대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때 우리 김현아 의원에게 김현아 의원께서 듣기에는 별로 달가울 거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잠깐 어제 말씀 잠깐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데 가야죠. 그러면 출당 조치를 해줄 수도. 걱정입니까? 왜 우리한테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마음이 그렇게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면 국회의원직 같은 거 딱 버리고 가서 정치를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해야 정치합니까? 이게 비례의 초선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정치를 그렇게 배우면 안 되죠. 정치 그렇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의원님. 네, 예, 특위에서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예. 사실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러한 어떠한 진정한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그만두고도 사실은 당의 요청에 의해서 로텐다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대변인도 아닌데 왜 그것을 낭독해야 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제 개인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게 제가 책임 여부를 따라서라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되기 전에 비상시국 회의에서도 정말 당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에 많은 모임에 참석을 했었고 또 의견 개진을 했지만 사실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분당에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다른 정당의 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제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고 바라건대 출당이라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는 적법하게 당을 옮길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의사가 아닌 그냥 가만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른정당에 가서 참여를 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지라고 좀 돌이켜보면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제가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국회의원이 첫 당선이 되고 당 대변인이라는 역할도 맡게 됐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똑같이 지금과 같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에서도 대변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 다시 대변인을 하면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국감에서 보이콧 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당이 어떤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당 안에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견이 개진되지도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뜻을 좀 같이 하는 여러 의원들이 그것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고 이번에 최순실의 국정조사